오늘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윤석열 대통령은 전언에 따르면 별말 없이 좀 움찔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황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 광경이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자리를 또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이따 행정관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요. 뭐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또 불편한 자리 여기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왔다. 뭐 그 이상의 뭐 의미는 없다 봅니다. 지금까지 뭐 사실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건넨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재정단 대표를 모인 행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행정관님? 뭐 지금 일단 오늘 행사를 보면 이게 사실 그 공식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현충일인 이런 가운데 또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되받아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넘어간 걸로 저는 보이고요. 저는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조국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더욱더 많이 만났을 때 이런 발언이 없어지지 않을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조국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확실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서 야권에 있는 모든 수뇌부들을 다시 만나서 전국 현안을 좀 해결해 나간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도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은 조국 대표가 할 만했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잘 만나주지 않으니까 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우리 행정관님 말씀대로 뭐좀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인사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민심을 받들라 뭐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 민심을 대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이르러서야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언했습니다. 지금 2달 지났는데 정치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자님들한테도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전 부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당 대표들도 좀 모셔서 불러서, 네. 아니 뭐 다 같이 봐도 좋지만은 불편하다 그러면 각각 좀 만나서라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면은 좀 국정 운영의 기조도 좀 바뀌고 좀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런 거 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인데 그 우리 또 이제 박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과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마주할 기회가 있다.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딱 앞서자마자 석유 나와요? 아 입틀막 당하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너무 세다. 난 석유 오히려 나와요? 난 오히려 입틀막 해서 들려 나가면은 네. 소리 지르 환호할 거야. 환호구나. 아 행정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지금은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예, 편한 예, 상태에서 예, 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또 추념식 유념회에서 봐야 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함께 같이 묘역을 참배하고 그 사후에 기자들한테 앞에 서서 백브리핑도 했다는 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보면은 뭐 종부세의 감세 문제라든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가지고 양당이 약간 좀 이견이 있는 모양으로 좀 비쳤거든요. 그걸 마치 이제 해소라도 하듯이 이렇게 같이 썼는데 뭐 준비가 좀 돼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준비가 돼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 당의 가치와 철학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좀 크니까 이 당을 이제 여당에서는 같은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좀 다르고요. 그래서 특히 조국 대표는 그 사회권 쪽으로 이제 가자, 그렇죠. 좀 더 왼쪽으로 네. 가자는 거고, 민주당은 사실 제대로 된 보수를 좀 세워보자, 이쪽에 전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 안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랑 보수적인 사람이 또 나뉘어서 또 충돌하는 게 언론 통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동안 충돌했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원래 좀 본질적으로 달랐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반윤 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혁신당도 우린 그렇죠. 반윤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만큼 그냥 이거 상식적인 목소리 내는 데서 그냥 뜻이 맞아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조국 대표가 이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외통위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이제 총선에서는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였고, 앞으로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뭐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도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한석이 지금 아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또 야권 연대 공조를 끈끈하게 하려는 그런 포석 같고요. 뭐 조국 대표도 뭐 본인이 원치 않든 뭐 재판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선 주자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간다고 하는 뭐 국방이나 외통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 건
건 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랑은 같은 그림이 아마 이제 상임위에서도 뭐 매일 잡히지 않을까. 네. 예, 그러면서 관심 받는 상임위로 아마 외통위가 또 뜰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투샷이 이제 나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르면 6월 말에 그 개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총리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 6개 안팎의 부처 장관들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적기라고 보십니까, 행정관님? 지금 당연한 적기죠. 어차피 네. 22대 국회도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지난번에 계속해서 장관이 교체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언론 발표가 있을 때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에 와서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그런 분위기로 개선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제 야권의 그런 의석수에 비해서 정말 여권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공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관 논란은 있을 것으로 아니 기자 저는 해볼수 봅니다. 알겠지만 네. 인사청문회가 기자들의 어떻게 보면 꽃밭입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파헤치고 같이 네. 취재하고 하면서 드러난 일들이 하나하나 있을 경우에는 또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동력을 얻지 못하고 후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후퇴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뭐 누구 인사 비리가 나왔다, 혹은 뭐 자녀 학폭 의혹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단골 소재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졌을 때 정말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을 막기에 급급하고 또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이거를 해명이나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면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네. 수밖에 없죠.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실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저는 이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사 개각 문제인데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 왜 교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됐잖아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도 있고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직원들 월급 왜 줍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그 동안에 잼버리 때는 신문총리, 화장실 총리 그리고 배짱이 좀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좀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한화진. 아시네요? 난 몰라. 아니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알아요? 몰라. 아예 너무 몰라. 많이 아시네. 몰라. 나 아니 진짜 몰라. 보건복지부 장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진짜 여쭤봤냐면 몰라요. 저도 시사평론을 늘 하고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이 명단 중에 저 교육부 총리 말고는 생각 잘 안 났어요. 이주호 총리 말고는 네. 잘 생각 안 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말로는 책임 장관 얘기하고 권한 주겠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실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장관들은 다 지금 바지 장관들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돌아가겠나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이러다가 최장수 총리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다 공감하고 조금 덧붙이자면 그때 그러다 갑자기 무슨 뭐 민주당 쪽의 인사 이름들 막 흘리면서 그걸 또 꼼수로 회피하려다가 더 큰 역풍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지금 본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한 1년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지켜봤고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사실 예견을 했잖아요. 이렇게 될 걸.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총선 때도 여전히 또 정신 못 차릴 모습 보였고 심판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막 어퍼컷 날리고 심지어 그 날이 막 훈련병 연결식 날인데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아까 뭐 신인규 위원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의 기대치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 안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테고 누가 여기 이제 오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차관 쪽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 법률 비서관실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이게 인사청문회법상 사실 총리를 바꾸기 좀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네. 뭐 규정을 떠나서 이게 지금 여론 상태가 한덕수 총리 외에 누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 있어야지 대안이 있어야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나 인사 문제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근데 이번 정부도 인사에 있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새로운 총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결심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네. 대통령의 결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언론에선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총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